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 루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Here Now 시스템 출판의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함께 나눌게요. 이 책이 10여 년 전에 출판되었을 때 의료계, 과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이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 관련 제품이나 치료법이 즉시 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막연히 믿고 있던 저에게는 분명한 실험 결과 그리고 치유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자연의 치유력, 특히 이 책의 땅과의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참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체에는 전기가 흐르고 지구에도 전기가 흐른다. 모래사장이나 아침 이슬로 반짝이는 잔디밭에서 맨발로 산책할 때 발에서부터 미묘하게 짜릿한 느낌이 올라오거나 온기를 느낀 적이 없는가? 산책을 마치고 난 뒤 몸이 한결 가뿐해진 느낌이 들지 않던가? 그렇다면 당신은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은 경험을 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 자연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지구 표면은 미세한 진동 주파수로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한다. 누가 과연 발밑에 있는 모래, 풀, 흙에 에너지장이 있다고 생각할까? 그러나 땅은 실제로 그렇고 옛날부터 그랬다.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 핵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무게 6회, 즉 6 다음에 0이 21개 붙는 6톤짜리와 같은 배터리 같다.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어야 시동이 걸려서 바퀴가 굴러가듯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자연적인 에너지의 진동이 있어야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그 생물학적 기계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다. 육지나 바다를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다. 옛날부터 인간은 지구의 피부인 대지에 맨살을 맞대고 살았다. 맨발로 걷고 땅바닥에 앉고 서고 잠을 잤다. 그런 단순한 접촉을 통해 몸속으로 자연적인 전기 신호가 전달된다는 사실은 물론 알지 못한 상태였다. 최근 들어서야 지구물리학, 생물물리학, 전기공학, 전기생리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간과 지구의 연결, 그 의미를 탐구하고 해명하기 시작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리듬을 조화롭게 통일하듯 지구의 전기 에너지가 인체 주파수를 질서 있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전기적인 지구에서 전기적으로 기능하며 산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역동적인 전기 회로의 집합체다. 수조개에 이르는 세포가 인생의 생체 매트릭스 속에서 계획된 생화학적 반응 과정에 따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세포 하나하나를 미세한 전자기계라고 생각해보라. 세포 내로 영양소와 물이 공급되는 과정이 전기장에 따라 규율되고 세포마다 종류별로 고유한 주파수 영역에서 활동한다. 심장, 뇌, 신경계, 근육, 면역계는 모두 인체라는 전체 전기 조직 내에 존재하는 하부 전기 조직들이다. 사실 모든 동작, 행동, 행위가 전기 에너지로 촉발된다. 잃어버린 전기적 뿌리. 오늘날처럼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도 대다수가 인체의 생체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 무지하다. 실제로 자신의 몸과 지구가 전기적 혹은 에너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전기적 뿌리에서 더욱 멀어져 있다. 신경 말단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발로 맨 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우리가 신는 신발은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절연체다. 우리가 몸을 누이는 침대 또한 절연 물질로 되어 있다.
산업화된 현대 세계에서는 대다수가 지구 표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 이 점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겠지만 바로 이러한 단절 때문에 지금 당신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이 바로 그 단절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전구의 연결이 느슨해졌다고 생각해보자. 전구가 깜빡거리고 밝기가 차츰 약해지다가 결국 꺼져버린다. 많은 이들이 마치 깜빡거리는 전구처럼 쇠약해진 몸으로 인생을 산다. 우리는 이 책이 대지의 자연적인 진동과 우리가 대지에 연결되면 왜 건강이 유지되고 병이 낫는지를 다룬 최초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대지와 단절되면 병에 잘 걸리고 기능 이상, 염증 관련 질환이 생기기 쉽고 노화가 가속화된다. 이제 막 과학적 기반을 얻기 시작한 놀라운 이론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지구 주파수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아원자 입자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파동이다. 아무도 전자를 보지는 못했으나 벌집 구성에서 전자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원자 핵 주변에서 에너지 구름을 형성하는 전자는 마치 벌집 주변에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벌과 같다. 혹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에도 비유할 수 있다.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되어 있다. 전자는 전하를 띈다. 당신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인체라는 생체 조직에도 전기가 흐르고 지구에도 전기가 흐른다. 전기적인 특성을 띠는 인체와 지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전기에서 말하는 물질의 종류 3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전기적으로 물질은 전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뉜다. 전도체로는 가전제품의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이나 벽 안으로 콘센트에 연결된 구리선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일종의 가스덩어리처럼 원자 핵 주변에서 전자구름을 형성한다. 벌이 벌집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습이나 태양을 중심으로 원거리 행성이 공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원자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전자는 원자 핵에 대한 결속력이 약해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핵에 속박되지 않은 이를테면 자유로운 영혼과 같다고 하면 된다. 절연 물질에서는 전자가 핵에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다. 플라스틱, 고무, 유리, 나무가 그러하다. 이제 왜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땅과 분리되어 있는지 이해할 것이다. 목재로 지은 집에서 살고 밑창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을 신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전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형태로 때로는 전도성이 있고 때로는 없다. 전기 전도도가 전도체보다 낮지만 절연체보다는 높다. 전기장을 응용하여 전기 전도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현대 전자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구처럼 인체도 대부분 물과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와 인체 모두 전자가 잘 이동하는 훌륭한 전도체다. 자유전자는 자연현상, 태양 방사선, 분당 수천 번씩 치는 번개, 지구 핵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등에 의해 충전되고 지구 표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우리 몸과 땅이 직접 접촉해 있으면 쉽게 몸 안으로 이동해 들어온다. 수십만 년 전에 존재했던 호모 에렉투스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수렵 채집인도 몰랐다. 약 400세대 전 농경세대 사회에서도 몰랐다. 근대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오늘날 무선시대, 전자시대에도 대지가 자유전자의 보고임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1800년 후반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 전류가 최초로 측정되었다. 현대과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지전류라고 하며 구름과 대기권 일체를 모두 포괄하는 전 지구적 규모의 전기 회로의 일부라고 인식한다.
지구 물리학자들은 지구 주변에서 평균적으로 분당 5,000번씩 끊임없이 번개가 치면서 지구에 자유전자가 계속 보충된다고 여긴다.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보자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전위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오르내린다. 낮에는 지구 표면 전위가 높아지고 양전하가 많아져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하며, 밤에는 전위가 낮아지고 양전하가 적어져서 수면을 돕는다. 이렇게 하루 동안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건강을 유지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히 하며 수면 각성 사이클을 규율하는 인체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고 조정한다. 옛사람들은 땅과 연결되어 있었다. 기초적인 전기 현상은 고대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전기를 산업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20년 정도에 불과하다. 1897년에서야 비로소 전자가 발견되었으니 인류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전자를 아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나 땅에 특별한 치유 에너지가 있으며 땅과 자연과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땅이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류는 수억 년 전인 세월 동안 잘 이해하고 있었다. 땅은 신성했다. 이 지식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와 이런저런 형태로 지구상에 남아있다. 모든 문명이 생존과 건강을 위해 자연의 사이클에 주의를 기울인다. 인체의 수면 각성 주기 등을 규율하는 어떤 근본적인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간이 지구의 사이클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땅, 삶, 건강의 법칙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것은 하루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기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중국 전통 사상의 핵심 원리로 만물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 혹은 자연적인 힘으로 여겨진다. 인도 베다에도 생명력을 의미하는 프라나라는 용어가 있다. 중국 전통 사상에서 천기는 햇빛, 달빛, 달이 조수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이 천상의 물체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이루어진다. 지기는 천기의 영향을 받으며 각종 에너지 및 지구 자기장, 지구 내부에 숨겨진 열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기 안에 사람, 동물, 식물도 고유의 기 영역이 있다. 모든 자연적인 것은 천기와 지기가 빚어낸 자연적인 주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지기는 맨발로 걸을 때 저절로 흡수된다. 어쩌면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걸으면 그토록 편안하고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이완하는데 목표를 두는 운동, 요가, 태극권, 기공 등을 맨발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식 수련에서 초점은 뿌리 내리기이며 땅과 발바닥을 서로 소통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통해 일어난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 개념을 알았던 게 분명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레슬링에 뛰어난 거인 안타이오스와 승부를 겨뤄서 이겼다. 안타이오스는 땅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아 있는 한 천하무적이고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던 헤라클레스는 그 거인을 땅에서 들어올려 목졸라 죽였다.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땅과의 관계를 신성시했다. 라코타 수우 인디언족 추장이자 작가, 교육자인 고 오타크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사람들은 말 그대로 흙을 사랑했다. 땅에 앉아 있으면 대자연의 보살핌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땅과의 접촉은 피부에도 좋다. 옛사람들은 목화신을 벗고 신성한 대지에서 맨발로 걷기를 좋아했다. 흙은 위안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정화시켜주고 치유해준다. 땅과 연결하라, 치유되리라. 이 책에서 당신은 땅이 얼마나 통증을 덜어주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치유력을 발휘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땅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캠핑이나 하이킹, 정원 가꾸기, 해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연 속에 돌아가서 하는 활동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자연과의 연결은 약간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연결이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땅바닥에 앉거나 서거나 걷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면 전도성 침대 시트나 바닥 매트를 사용해서 자연과 재결합할 수도 있다. 건물 밖 대지에 접지봉을 꽂고 전도성 시트나 패드에 선으로 연결하거나 접지 시공된 건물이라면 콘센트에 꽂아서 쓰면 된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이러한 연결을 우리는 어싱, 즉 접지라고 한다. 어싱 또는 접지란 단순히 우리 몸이 대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전기 분야에서 말하는 접지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접지란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을 대지에 연결해서 감선이나 합선,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인체의 미세한 생체 전기 회로 또한 정전기와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된다. 요컨대 땅속의 전기 신호, 땅 에너지, 자유전자가 인체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인체 접지 혹은 어싱은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체내의 전자결핍, 전기적 불안정 요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결핍되었었는지도 필요한지도 몰랐던 무언가를 우리 몸에 다시 채워준다. 햇볕을 쬐면 인체의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건강에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땅에 접촉하면 전자의 형태로 전기 영양소가 섭취된다. 이런 전자를 땅이라는 말에서 G를 따서 비타민 G라고 하면 어떨까? 어싱은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효과적이다. 어싱이야말로 건강 분야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있던 것,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땅에 연결한다고 해서, 즉 야외에서 맨발로 있거나 실내에서 어싱 장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어싱의 역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자연적인 전기 신호를 인체에 보내주는 것뿐이다. 그것은 인체 본래의 전기적 안정과 전기적 리듬을 회복시켜서 결과적으로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면역계를 비롯한 인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전자결핍을 바로잡아서 염증, 즉 병의 일반적인 원인을 줄인다. 신경계가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되고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된다. 땅이 다시 연결됨으로써 인체가 전기적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가서 자기 치유력과 자체 조절력이 향상된다. 단절 실험. 지구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신호를 차단하면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실험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실험 지원자들을 지구 전기장의 영향을 차폐시킨 지하방에 몇 달간 격리시켰다. 그런 다음 체온, 수면, 소변 및 기타 생리활동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그 결과 실험 지원자 전원에게서 각종 비정상적인 혹은 혼란스러운 패턴, 일종의 전신 부정맥과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수면, 각성 패턴이 무너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등 신체 전반적인 자동 조절 기능에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방을 둘러싼 금속 차폐층 안으로 지표면에서 측정된 것과 비슷한 전기 리듬을 보내자 정상적인 생리 패턴이 빠르게 회복되었다. 몇 년에 걸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를 통하여 지구의 전기적인 리듬이 정상적인 생물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정상적인 신체 리듬은 재생, 회복, 즉 완전한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기준점을 형성한다.
이 실험에서 유도된 생물학적 혼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분명히 건강 악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론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일일 리듬을 규율하는 지구의 진동에 맞춰 인간의 생체 시계도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제된 조건 하에서 진행된 이 실험이 그 증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땅 위에 살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땅에 발 딛고 사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우리는 땅에서 단절되어 있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그 같은 단절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질병이 너무나 많다. 건강 관련 통계만 봐도 그렇고 크건 작건 단절 신드롬을 일으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어떻게 지구와 살면서도 지구와 분리되었을까? 생체는 일종의 안테나. 1969년 프랑스 농학자 마테오 타베라의 책 신성한 임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으나 그의 책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 책에서 타베라는 동식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천지 간의 전기적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구 위 생명체가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연속체로부터 규율받는 존재이며 인간 또한 그 에너지를 받고 보낼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몸과 몸의 형태를 안테나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타베라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란 다닥다닥 붙여 지은 겉보기에만 멀끔한 건물, 절연체 바닥, 합성 소재로 만든 옷, 밑창이 고무로 된 신발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렇게 해서 전기적 접촉이 약화되거나 아예 없어졌으며 그 결과 만성 질병의 증가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건강식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신성한 임무는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와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타베라는 인간이 자꾸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대자연일지라도 자연과 소통하지 않고 신체적 균형에 필요한 자연적 전기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프랑스 자연주의자는 대지와의 재결합이 왜 필요한지 알고 싶으면 동물 세계를 살펴보라고 한다. 사육하는 소는 추위를 잘 타고 감기에 잘 걸린다. 축사가 절연체를 작용해 자연적인 전기 전도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 소를 똑같은 날씨에 들판에 방목해보라. 상당히 편안해한다. 밤 추위도 잘 견딘다. 닭도 방목해서 키우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 닭장에 가도 사육하면 별도로 온도에 신경 써야 하고 가축병 대비도 해야 한다. 양가 농가에서 약을 얼마나 쓰는지 보라. 야생 메추라기는 추운 겨울에 둥우리를 만들어주거나 특별히 보살펴주지 않아도 여름 못지않게 잘 지낸다. 개 또한 개집에만 계속 묶어두고 땅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 동물병원을 들락거리게 된다. 야생동물의 위생 상태는 더없이 훌륭하며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을수록 더욱 좋다. 우리 눈에는 불편해 보이더라도 어쩌면 그런 환경 때문에야 야생동물은 질병을 모르고 산다. 자연과 전기적 매체를 적절히 교환함으로써 생명권을 획득한 결과다. 야생동물은 대지에 끊임없이 접촉하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도 생존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데에는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야생동물과 한번 비교해보라. 타베라는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춰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풀이 난 곳에서 걸어라. 맨발로 걸어라. 맨발이 어렵다면 전기 전도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으로만 신고 걸어라. 기분이,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즐겁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어느 신체 부위든 상관없이 가능한 자주, 땅, 풀에 살을 맞대라. 호수, 시냇물, 바다 같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도 좋다. 정원이라면 물기 있는 잔디야말로 최적의 전도체다. 나무에 기대 서서 나무로부터 전기를 얻어라. 바다나 호수, 강에서 물놀이 하는 것도 무척 좋다. 할 수 있다면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라. 이미 해본 사람이라면 신경, 수면, 식욕, 태도 등에서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 대지와 연결되어 상호 간의 전기적 교환이 일어나면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들 것이다. 염증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은 체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든 저질 체력인 카우치 포테이토든 사람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암살자다. 염증이란 말은 불붙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인플라마티오에서 유래되었다. 염증은 병원균, 세포 손상, 외부 자극과 같은 해로운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인 생물학적 반응이며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고 환부 조직을 치유하는 방어 반응이다.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상처와 간염이 치료되지 않고 조직 파괴가 계속 진행되어서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면역계는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고 환부나 수술 부위의 조직 재건을 돕는다. 신체 어느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도 마치 119를 부르는 것처럼 경고음을 울려서 백혈구와 다른 특수세포를 현장으로 호출한다. 이것이 최초의 반응이다. 백혈구는 경찰 순찰차처럼 체내 조직을 돌아다니며 감시하다가 바이러스, 박테리아, 외부 미생물 또는 내 외상으로 손상된 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대응 태세를 취한다. 일부 세포는 무기로 사용하는 강력한 자유 라디칼을 대량으로 방출하여 손상된 세포와 외부 미생물을 공격한다. 자유 라디칼은 그간 부당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사실은 몸에 꼭 필요한 작용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유 라디칼은 양전하를 띠는 분자이며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자유전자를 찾아 움직인다.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친전자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전자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자유 라디칼은 전자와 결합하기 위해 대개 병원균이나 손상된 조직에서 전자를 빼앗아 온다.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서 몰아내야 할 나쁜 세균을 죽이고 손상된 조직을 해체해서 제거한다. 이런 치유 과정이 끝나면 면역 반응 때 생긴 다량의 자유 라디칼은 몸속에 있는 자유전자나 항산화 물질과 결합해 중화된다.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항상 이 반응이 일어나며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 그 결과 우리도 잘 아는 염증 증상, 즉 빨갛게 붓고 아프며 열이 나고 국소적인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만성 염증 이콜 전자 부족. 염증에는 급성과 만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급성 염증은 신체가 해로운 자극에 최초로 보이는 반응이다. 이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혈액에 있던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난 조직에 투입된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만성염증이 있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니다. 만성염증이란 염증 부위에서 진행 중인 작용이 점차 변질됨을 의미한다. 조직 파괴와 치유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문제는 자유 라디칼이 주변에 있는 건강한 조직까지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런 파괴전이 계속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유 라디칼은 분명히 면역 반응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소임을 다한 뒤에도 면역 반응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적군을 무찌르던 장수가 돌변하여 아군을 공격하니 건강한 세포도 난도질 당한다.
자유 라디칼이 건강한 조직까지 파괴하고 산화하면서 면역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백혈구가 더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자유 라디칼도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작용 때문에 자유 라디칼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으며 과학자들도 만성질환과 노화, 특히 노화 촉진과 수면 단축의 원흉이 자유 라디칼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정상적인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만성으로 치닫는 까닭은 땅과의 단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까닭은 전자결핍, 즉 자유전자가 부족해서 자유라디칼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자유라디칼이 건강한 주변 조직을 계속 공격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확대된다. 쉼없는 공격 모드는 만성염증이라는 자가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면역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다가 급기야 자기 자신, 바로 당신까지 공격하기에 이른다. 단순화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작용은 이러하다. 수십 년에 걸쳐 소리 없이 파괴 과정이 이어지다가 결국 고치기 힘든 현대적인 질병에 이른다. 이를 가리켜 앞서 과학 용어로 염증성 노화라고 한 바 있다. 이제 독자들도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할 것이다. 염증과 통증에 대한 어싱의 효과는 2004년과 2005년 적외선 체열 검사로 실시한 1년의 사례 연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피부 표면의 온도를 분석하여 인체 생리의 정상 또는 비정상을 진단하는 비침습성 임상기기다. 복잡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적외선 이미지 카메라로 온도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병의 징후를 평가한다. 이 검사는 30년 전에 등장하여 수천 건의 의학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방암, 당뇨병, 신경계 및 대사성 질환, 두통을 수반한 통증, 척추 질환, 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국제 적외선 체열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카이로프랙틱 의사 윌리엄 아말루는 만성 근육 통증 증후군, 근육 긴장, 인대 염좌, 말초신경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관절염, 라임병 등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어싱 연구를 실시했다. 환자들은 사무실에서 전도성 전극 패치를 붙여서 접지하거나 집에서 접지된 침대 패드를 깔고 잠을 잤다. 그 결과 신속하고 뚜렷한 염증, 통증 감소 효과가 사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천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나을 테니 다음에 실린 칼라 사진에서 직접 차이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단 1회 치료만에 호전되는 사람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케이스 중 80%가 2에서 4주 안에 효과를 보았다. 몇 주, 몇 달째 접지를 계속하면서 환자들의 몸 상태가 꾸준히 좋아졌고 덜어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땅에 맨살을 맞대거나 장치를 이용해 땅에 연결되는 순간 인체의 생리작용이 달라진다라고 제임스 오슈만은 말한다. 즉각 정상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항염증 스위치가 켜진다. 사람들이 계속 염증 상태에 있는 까닭은 땅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땅은 자유전자의 보고이며 자유전자는 세포 파괴와 병을 유발하는 몸속 자유라디칼을 중화한다. 자, 여기 나온 적외선 체열 검사로 본 어싱의 효과에서 그 실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적외선 이미지로 살펴본 염증 상태를 각 신체의 부위를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 적외선 이미지 카메라는 퓨브상의 미세한 온도 차이 때문에 색깔을 코드화해서 왜 색깔이 염증이 있는 부분은 좀 붉게 나오고요. 정상인 부분은 푸르게 나오는데 손상된 조직에서 나온 열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은 부분, 염증이 많은 부분이 있던 사람이 이 어싱의 그 치료 효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30분 만에 푸른색으로 변한 다양한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질병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저는 참 놀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는 염증 물질이 히스타민 생성을 자극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고요. 알츠하이머는 염증이 생긴 뇌 조직에 침착물이 쌓여서 그 만성 염증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이고, 빈혈은 염증 물질이 적혈구 생산을 방해하는 거고, 관절염은 만성 염증으로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 내 윤활, 완충액이 생성이 억제되는 것이라고 해요. 또 천식은 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폐색되는 거고, 자폐증은 신기한 게 이 대부분의 자폐 아동에게서 뇌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암은 그 염증이 자유라디칼의 종양 증식을 촉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은 염증으로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 질환이 야기되는 것이고요. 또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고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의 발현을 도와서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고 해요. 섬유 근육통은 체내 염증 화합물 수치가 높고요. 일반적인 장질환 같은 경우도 그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 소화, 영양 흡수 장애, 장 내벽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신부전은 염증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을 걸러내는 신장 세포가 파괴되는 거라고 하고요. 루푸스는 염증 화합물이 자가 면역 공격을 촉발하게끔 하는 거고, 일반적인 통증도 통증 수용체 활성화, 통증 신호 조정, 또 신경계 과민은 모든 염증과 염증 반응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증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각종 피부질환들 있죠? 이런 거 다 염증성 피부질환이고요. 췌장염 같은 경우도 염증으로 췌장세포의 손상이 유발된 경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접지와 염증 간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원래 그 적응 반응이었던 염증이 대지와 접촉이 없어지면서 전자가 결핍된 탓에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어렵지 않은 생활 속의 어싱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30분이면 된다고 하네요. 신발 벗고 맨발로 잔디나 흙길 걷기, 해변가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맨발로 흙을 딛고 움직이기 싫으신 분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은 누비다입니다.